한때 신촌은 이 나라에서 가장 젊고 가장 뜨겁고 가장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 신촌을 걸어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말 저녁이면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는 순간 그 거대한 인파의 몸이 저절로 밀려갔던 그 감각을요. 어디를 봐도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도 웃음소리였고 어디서나 음악이 흘러나오던 그 거리를요. 신촌은 단순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교 세 곳이 불과 몇 분 거리에 모여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젊음의 심장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한 곳에 모여 소비하고 문화를 만들고 유행을 이끌었던 곳. 당시 신촌에서 가게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신촌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넘쳐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길게 늘어서던 줄이 없어지고 화려하던 간판들이 하나둘 내려진 그 거리를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빈 상가가 하나가 아닙니다. 줄지어 있습니다. 왜 신촌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번 가라앉은 이 상권은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신촌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동네의 쇠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신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수동과 홍대와 강남을 한데 합쳐놓은 것 같은 곳이었달까요? 문화도 있고 쇼핑도 있고 음식도 있고 밤 문화도 있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있는 건 사람뿐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촌 로터리. 그 교차로 주변을 빙 둘러싼 상가들 말입니다. 패스트푸드점, 레코드 가게, 화장품 가게, 옷가게, 분식집. 그 모든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길을 걸으면 어깨가 부딪힐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일에도 이 정도였는데 주말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신촌역, 지하철 출구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다 못해 병목 현상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소개팅 나온 젊은이들, 주말을 즐기러 온 커플들. 서울 전역에서 신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아졌고 새벽 1시가 넘어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그 거리를 걸으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실 분들은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길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김건모의 노래가 나왔고 어느 매장에서는 막 유행하기 시작한 서태지의 음악이 쿵쿵 울렸습니다. 분식집 앞에는 떡볶이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골목 어귀에선 닭꼬치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형형색색의 간판이 넘쳐나고 귀를 열면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섞였습니다. 신촌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신촌에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는 신인 뮤지션들이 매일 밤 공연을 했고 골목 안쪽에는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헌책 냄새 나는 작은 서점들, 레코드판을 파는 음반 가게들, 직접 찍어주는 증명사진 가게들. 신촌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입장에선 신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당시 신촌의 1층 상가는 어떤 업종이든 문만 열면 손님이 몰려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 줄이 서고 카페를 열면 빈자리가 없고 옷 가게를 내면 재고가 동이 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주인이 특별히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왔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사람이 많아지던 거리. 자정이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던 골목. 가게 하나만 잘 잡으면 인생이 바뀌던 시절. 이것이 1990년대 신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촌만큼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만큼은요. 그런데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신촌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권의 몰락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서서히 스며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거죠. 신촌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상인들이 슬슬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좀 줄었나? 처음엔 그냥 날씨 탓을, 경기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홍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홍대 앞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예술가들과 인디 뮤지션들이 모여들면서 홍대는 신촌과는 다른 개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촌이 대중적인 번화가였다면 홍대는 힙하고 독특한 거리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개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뻔한 것보단 새로운 것, 주류보단 독립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딱 그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클럽 문화도 홍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인디 밴드 공연도, 독립 서점도, 개성 있는 카페도 하나씩 홍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과 돈은 한정적입니다. 홍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신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줄기 시작하면 상권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법칙입니다. 매출이 줄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가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미 활기를 잃은 거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게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강남의 부상까지 겹쳤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강남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소비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코엑스, 가로수길, 청담동. 고급스럽고 세련된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3040대 소비층도 점차 강남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촌은 양쪽에서 포위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쪽에선 홍대가 힙한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다른 한쪽에선 강남이 소비력 있는 어른들을 끌어당기는 상황. 신촌은 그 사이에서 점점 좁은 틈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촌이 이 지경까지 온 이유,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경쟁에서의 완패입니다. 신촌의 가장 큰 비극은 경쟁에서 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홍대가 떠오를 때 신촌은 우리가 더 크고 더 역사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권의 세계에서 역사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무언가, 즉 콘텐츠와 경험이 경쟁력입니다. 홍대는 인디 문화와 클럽, 독립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합정은 카페, 골목과 감성적인 소규모 상점으로 힐링의 공간이 됐고, 성수는 공장을 개조한 독특한 공간 경험으로 MZ세대의 성지가 됐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반면 신촌은요? 신촌만의 색깔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젊음의 거리라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 젊음이 홍대로, 성수로, 합정으로 분산되자 신촌에는 정체성의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경쟁 상권에 이유 있는 방문을 빼앗기는 순간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촌은 몸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 모든 쇠락 상권에서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신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때 신촌의 임대료는 당연히 높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이 잘 나오니 임대료가 높아지는 건 시장의 논리였습니다. 건물주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했고 임대료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도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상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정도 임대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가게는 떠납니다. 그러면 비슷한 업종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엔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나갑니다. 반복됩니다. 빈 상가가 늘어날수록 상권의 분위기는 더 죽어갑니다. 분위기가 죽으면 사람이 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가게가 떠납니다. 임대료 하나가 상권 전체의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신촌은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느낌 아닙니까? 상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한때의 영광이 발목을 잡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층의 이동입니다. 신촌의 주 고객층은 원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촌 주변엔 여전히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층이 이동했을까요? 문제는 대학생의 수가 아니라 대학생의 취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대학생에게 신촌은 설레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 자유로운 것, 대학가의 활기찬 분위기. 그 자체가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소비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가 올릴 만한 곳인가, 공유할 만한 경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성수의 팝업 스토어를 찾고 홍대의 감각적인 카페를 찾고 여의도 더현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 자체가 경험이고 그 경험이 콘텐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는 공간. 이게 요즘 상권의 핵심입니다. 신촌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촌스러워진 인테리어, 바뀌지 않는 업종 구성. 새로운 세대의 눈에 신촌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세대가 가던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으로 먹고 살던 상권이 정작 새로운 세대의 젊음을 붙잡지 못한 겁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상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기에 와야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성수에 가면 유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있습니다. 홍대에 가면 라이브 공연이 있고 독특한 인디 상점이 있습니다. 북촌에 가면 한옥 카페가 있고 이태원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각 상권마다 그 상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촌엔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촌에도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고 쇼핑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동네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게 신촌이어야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 신촌에만 있는 콘텐츠가 사라진 겁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콘텐츠가 넘쳐났습니다. 라이브 카페, 독립영화관, 개성 넘치는 서점, 소규모 공연장. 하지만 상권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런 실험적인 공간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신촌은 점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 신촌스럽지 않은 공간들이 신촌을 채우게 된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건 상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간이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 구조의 변화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바뀐 거니까요. 신촌의 전성기는 지하철 2호선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2호선이 개통된 이후 신촌역을 중심으로 서울 서부 지역의 유동인구가 집중됐습니다. 교통의 허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권도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의 지하철 노선은 계속 확장됐습니다. 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새로운 노선들이 생기면서 유동인구의 동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신촌을 굳이 거쳐가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강북 재개발도 한몫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공덕 일대의 대규모 업무 지구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 종사자들의 소비 공간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신촌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각 업무 지구 주변의 상권이 그 수요를 흡수하게 됐습니다. 도시가 변하는데 상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상권은 도시의 동선에서 밀려납니다. 신촌이 그 처지가 됐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위치의 의미가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신촌을 걸어보면 그 변화가 눈으로 느껴집니다. 한때 사람들로 넘쳐나던 1층 상가 자리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같은 블록에 서너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이 돼도 예전처럼 거리가 환하지 않습니다. 공실률이 전성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한때 신촌 일대 상가 공실률은 20%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10개 중 2개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권에서 공실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권 전체의 활력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상권은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입니다. 대형 치킨 브랜드, 유명 커피 체인, 편의점, 고깃집, 자본력 있는 프랜차이즈만이 높은 임대료를 버티며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가게들이 모여 만들던 신촌만의 색깔도 함께 사라졌고요. 물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촌에서도 일부 회복 시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조용히 들어와 개성 있는 소규모 카페나 식당을 열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 행사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상권 전체를 반전시킬 만큼은 아닙니다. 한때 가장 뜨거웠던 곳이 지금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촌거리에서 친구와 걸으며 웃던 그 시절을, 줄 서서 먹던 그 떡볶이 집을, 밤새 음악이 흘러나오던 그 골목을,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신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신촌의 이야기는 사실 신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권이든 어떤 도시든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한 개인의 삶에서도 신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때는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를 무시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다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 패턴이요. 상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곳도 사람이 떠나면 끝납니다. 신촌이 증명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도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자 어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신촌은 뼈아프게 가르쳐 줬습니다.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물도 임대 계약서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고객이고 방문자이고 그 공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신촌은 그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촌이 달라진 세대의 취향을 읽고 달라진 도시의 흐름에 올라탔다면 어땠을까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임대료 구조도 유연하게 바꿔나갔다면요.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위협이 아닙니다. 변화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신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스치셨나요? 상권의 흥망성쇠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사람이 떠나고 그 빈자리가 남는 이야기. 신촌은 지금 그 이야기의 한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